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참, 네. 아니요, 아닙니다. 말하는 컨셉. 아,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해상도를 수정을 하던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링크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거 뭐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시면 네,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자이너 분들하고 협업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카드 뉴스 또는 이제 카드 강좌로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당연히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제조와 개발자의 입장에서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이너 분들도 당연히 어떤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 수도 있고 뭐 해서 이제 아까 소개를 따로 드렸던 저희 어, 디자인 팀의 디자이너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여러분들하고 협업을 할 때 가장 처음 하게 되는 협업이 대부분이 디자이너분입니다. 일단은 컨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 개념을 좀 잡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이제 겪었던 시점에서 디자이너분들이 하고 얘기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화면 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굉장히 처음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첫 단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이런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을 했고 이런저런 이제 기능이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할 기획을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마케팅이라도 시작을 하고 펀딩이라도 시작을 하고 이제 뭐 킥스타터가 됐든 뭐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라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에 이제 디자이너 분들을 찾게 됩니다. 이제 저희한테 항상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를 어떻게 찾냐? 누구한테 알아봐야 되냐? 어디에다 알아봐야 되냐? 당연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나오겠죠. 나오는데 사실 봐도 다 똑같아 보이시죠? 그리고 웬만한 디자이너 분들이 디자인을 한 제품들은 이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제품들 중에 디자인한 제품들 중에 가장 이쁜 것들을 네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업로드를 해 놓을 거고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을 찾는 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찾다 보면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들은 당연히 그 디자이너 분들이 디자인한 제품들 중에 제일 잘 된 제품들을 올려놓겠죠. 사진 잘 찍어서. 그럼 이제 그 디자이너 분들하고 처음 일을 해보시거나 디자인에 대한 이제 지식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판단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디자이너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뒤쪽에 가면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디자인 DB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네. 이게
디자이너들에 대한 정보는 보통 이제 그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이제 많이 주관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디자인 이제 DB라고 해서 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요새는 최근 분사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디자이너를 구하는거나 이런 것들,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디자이너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을 이쪽에서 지금 활발히 그 보여주고 있어서 이 일단은 디자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디자인 네트워크 쪽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국내 디자인 전문 기업 이쪽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국내 디자인도 있고 해외 디자인 전문 기업도 있고 이제 본인의 회사가 이제 맞는 그 디자이너를 이쪽에서 검색을 해서 보통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검색을 해서 보시더라도 참 찾기가 어렵겠죠. 이게 이제 일일이 다 전화해가면서 우리 프로젝트하고 핏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이제 검색을 하고 하나하나 다 필터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긴 프로세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 디자이너를 쇼핑하시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될 단계이긴 한데 길고 힘든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분들하고 이제 소싱을 해서 찾았다. 그러면 이제 견적도 받고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이제 진행을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여쭤보세요. 그러면 견적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류의 제품인가, 어떤 제품군들이 있는가. 이 제품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간단한 그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런 이제 간단한 마우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키보드 뭐 이런 이제 뭐 키보드도 간단하긴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하는 비용은 대부분 뭐 얼마 더 커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엑스테리어가 있고 인테리어가 나눠져 있고 또 뭐 컴파트먼트들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자동차라든지 뭐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 자체가 캐패시티 자체가 굉장히 수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품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분들이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노동의 대가가 사실 다른 이제 선진국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이런 나라에 비하면은 턱없이 저렴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디자이너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비용들은 제가 겪어봤을 때는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이분들은 이제 주로 견적을 하시는데 뭐 일주일에 500에서 900 사이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500에서 900이라고 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 그 디자인의 이제 캐패시티라든지 스코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거고 또 유명세도 이제 분명히 조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500에서 700 사이 정도로 견적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얘기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은 디자인을 하고 난 뒤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디자인을 하고 난 뒤에 프로세스가 아니라 디자인 프로세스부터 협업이 돼야 된다는 건 거죠. 디자인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디자인은 이 리서치 프로세스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리서치가 되고 어떤 제품군들이 어떤 식으로 대부분 디자인이 되는가, 이 사용성은 어떤가, 사용을 하는 이제 고객층은 사용자층은 어떤 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리서치를 먼저 하고 거기에 베이스해서 룩앤필을 정하고 난 뒤에 이제 룩북, 무드북이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드북이라는 거는 내가
우리 제품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어떤 무드를 내뿜을 건가라는 샘플들을 자꾸 이렇게 디자이너분들이 모아요. 모으고 난 뒤에 저희 MIK님 저희 시작한 지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그래서 일단 저희가 디자이너분의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분 얘기 좀 하세요. 디자이너분. 네. 디자이너분. 디자이너분 지금 얘기 좀.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네. 네. 좀 이따가 디자이너분 턴이 돌아올 겁니다. 네. 여튼 그래서 이제 그 보통 리서치가 끝나면은 무드북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고요. 무드북이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 시점이 지나고 나면은 로 이제 스케칭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어떤 부품들이 내부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지 스케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이 끝나고 난 뒤에 개발자를 찾아서 개발을 하는 타이밍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초기부터 프로젝트가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 다른 도표들하고 더 추가를 해서 개선된 표를 제가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링크를 하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마이크 지금 끝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paperprogram.com에 들어오시면은 오늘 보여드리는 이 PPT 파일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놓을 거고요. 마이크 최대로 되어 있습니다. 더 올리면 찢어질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다 들리시나요? 네. 제가 샘플들 뒤에 있는데요.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샘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무드북이라는 거는, 잠시만요. 무드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드북이라는 거는 샘플로 보여드리기가 참 애매한 건데, 영상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무드북이라는 거는, 이제, 무드북이라는 거는 검색도 참 안 되고 애매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런 디자이너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샘플 디자인 이제 이 샘플 같은 이런 이미지들을 잔뜩 모아서 벽에 붙여놓고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제 만들어서 공유하고 하게 하는 게 이제 무드북입니다. 이 디자이너 사무실에 가 보시면은 뒷벽에 벽 같은 거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보드나 이제 하드보드에다가 막 샘플 사진들 잔뜩 붙여놓고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무드 샘플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액티비티인 건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액티비티가 끝나고 나면은 스케칭을 들어가게 될 때쯤이면은 하드웨어, 그렇죠. 무드보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이 개발건에 대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이 디자인 제품에 들어갈 건가를 초반에 스터디를 할 수가 없으면, 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힘든 디자인 프로세스가 되겠죠. 디자인 다 해놨는데 부품이 안 들어가거나 하면은 디자인이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아예 제품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하드웨어 디자이너,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인볼브가 돼야 되고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디자인을 하면은 이 디자인이 그러면은 기구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도 검증을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디자인을 다 했는데 기구로 구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은 기구 설계자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할 일이 없어지거나 제품화 할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하고 기구 설계자가 컨세큐티브하게 바로바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협업을 해야 되니 디자인을 다 끝내놓고 난 뒤에 이런 하드웨어나 기구 엔지니어를 찾는 상황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양산성의 측면에서도 디자인이 양산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를 당연히 봐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이 이제 타이밍에서 가장 제 경험상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 CMF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마감을 할 건가, 어떤 소재로 만들 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거죠.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분이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갖고 왔는데 프로젝트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심플한 디자인이고 깔끔한 디자인이고 기능이 많이 있지 않지만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디자인 제품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량이 예를 들어서 500개밖에 주문을 못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면은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이쁘게 마우스인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쁜 알루미늄으로 이제 디자인된 제품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이거를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내부에는 플라스틱 부품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 애플 매직 뭐라 그러나요? 매직 마우스라고 하지. 매직 마우스를 예를 들어 보자면은 아래쪽은 알루미늄이고 위쪽은 굉장히 하드 코팅된 플라스틱이 덮여 있죠. 그러면 이제 밑에는 알루미늄이고 위에는 플라스틱. 알루미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절삭 가공을 해야 될 거고 위쪽에는 플라스틱이니까 얘는 사출 가공을 이제 사출 성형을 해야 되는데 500개밖에 없어요, 수량이. 이 500개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스타트업이 금령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억대의 돈을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좀 이 제품의 디자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CMF의 선정이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CNC로 알루미늄을 이제 깎아야 되는데 500대를 깎으려고 지구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이게 그 매직 마우스는 비싸죠. 20만 원 정도, 뭐 10몇만 원 하지. 10몇만 원 정도 하는 거를 이제 500개밖에 못 만든다라고 하면 수백만 원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내가 생각하는 수량,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획 단계에서 생각했던 수량하고 내가 비용을 투여할 수 있는 규모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CMF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실 때 CMF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건데요. 사전에 조금 도움이 되는 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CMF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이제 높아질 것으로 이제 수준 높은 CMF를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그 인탑스 회사에서 굉장히 한 40년이 되는 동안 여러 가지 그 CMF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CMF 라이브러리 히다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실 수 있게 제대로 어떤 CMF들이 있는지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기획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이제 CMF는 컬러, 그 다음에 머터리얼, 그 다음에 피니시라는 색감, 그 다음에 소재, 마감, 요런 거 이제 줄임말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 CMF 라이브를 통해서 이 소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 쪽에서 이제 많이 연구했던 결과물들이, 선행해서 연습했던 것들이 이제 양산까지 가능했던 그런 샘플들을 이 사이트에서 보고 이제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디자이너들이 이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들을 이곳에서 이제 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룩들을 구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무드라는 걸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거친 느낌이다, 필링 거친 무드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에서 러프라는 거를 검색해서 이런 CMF들의 특성들을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어떤 소재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태그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라이브러리 기능이 보여드리면, 여기서 자기 이제 마음에 드는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만드시고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이걸 선택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영감을 얻은 것들을 자기 디자인에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자이너를 하고 협업을 하고 계시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그러니까 스타트업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재를 쓸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제 컨택을 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남기셔도 되고, 페이퍼 프로그램이 따로 하나하나씩 다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이 협업하고 계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어떤 소재를 셀렉트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정보라든지 제조 단가라든지 난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페이퍼 프로그램에 질문 남기시면은 저희가 답을 드릴 수도 있고, 여기서 컨택해서 질문 남기시면은 또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디자인을 한번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항상 이제 조금 디자인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디자이너 분들은 거의 양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엔지니어 수준의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선은 금형에서 빠지지 못한다, 뭐 이런 수직으로 된 제품, 이제 면은 금형에서 빠지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계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품이 이제 금형에서 이렇게 빠지려고 하면은, 금형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은 얘가 이제 수직으로 붙어 있으면은 얘가 금형이 빠지면서 다 긁고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부품이 결국에는 못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를 테이퍼를 넣어서 드래프트 앵글을 넣어서 떨어질 때 긁히지 않도록 해서 이제 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술 지식부터 제조 공법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이제 부품의 형업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를 찾으실 때 양산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한 제품들
몇 퍼센트 정도가 제품화가 됐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미팅 하셔서 디자이너분들하고 만나셨을 때 처음부터 그냥 물어보셔도 바로 대답을 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 범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엔지니어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디자인 페이즈부터 시작해서 양산 준비하고 램프업 기간까지 디자이너의 스코프는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는 당연히 디자이너가 디자인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디자인 작업을 하셔야 되고 디자인이 끝나고 난 뒤에 제품이 이제 양산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페인트를 도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페인트의 도장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당연히 디자이너분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hidarep.com 이라는 사이트였었고요. 링크 올려달라고 하셔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디자이너분이 작업을 이제 하셨던 CMF에 대한 구현을 양산 구현을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공장이나 제조업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자기가 디자인한 대로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려면은 당연히 디자이너분이 제품이 나올 때 라인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서 뭐 계속 계실 필요는 없겠지만 QC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들어가는 이 샘플들은 합격 또는 불합격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지정을 해주면은 제조업체에서 그대로 디자이너분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게 그 상황에서 그 샘플들이 그 한도 샘플이라고 하는 그 한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더 많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그 한도 안에 수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량을 낮추는 디자인대로 제품이 나오게 하는 이 작업들을 램프업 기간은 뭐냐면요. 초반에 이제 양산 준비를 마치고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품이 하루에 원래는 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첫날부터 100개가 나오진 못하겠죠. 여러 가지 세팅도 해야 되고 디자이너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정한 한도 샘플 안에 그 생산품들이 양산품들이 그 양품의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가라는 거를 검품을 매번 해서 이 양품으로 떨어지는 수량을 점점 늘려가는 기간, 그리고 업무라든지 제조 환경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점 높여가는 기간을 램프업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디자이너분들은 굉장히 이제 엔지니어분들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일을 해 주셔야 되죠. 디자이너분들이 지정한 CMF대로 나오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그 업무들을 하는 디자인 팀도 있고 하지 않는 디자인 팀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나셔서 협업을 하시기 시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만큼 업무를 부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제 양산 준비하고 한도 샘플 책정하고 이제 램프업 기간 동안 팔로우업 해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추가 금액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양산을 해 보시는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은 디자이너분들의 도움이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실제로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분들을 좀 몇 분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뭐 이분들 대신 영업을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영업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저희가 그죠? 단지 저희 경험상
이런 분들하고 일을 해봤더니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페이퍼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스타트업 분들은 이분들하고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몇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제가 웹사이트나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직접 연락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에 그분들도 다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 파트너시기 때문에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에 글을 남기시면은 제일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에 글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저희 오늘 보여드리는 소개 자료들도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에 가입하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 살리려고 무지하게 노력 중이니까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빨리 해드릴게요. 비밥 디자인이라는 팀입니다. 이 팀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이너 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디자인에 대한 애착, 고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기구 엔지니어들이나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이제 저희 영상이 안 보이시나요, 지금? 영상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튼 비밥 디자인이라는 팀은 이런 저희가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제 걱정을 굉장히 쉽게 깨주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젊은 팀이고요. 대표님이 공동 대표가 세 분이고 직원들이 5분인가 있으시고 이제 뭐 작지 않은 규모의 디자인 팀입니다. 굉장히 컨템포러리하고 클린하고 이제 간결한 라인들이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이 뭐랄까요, 이제 기구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편해요. 편하다는 얘기가 이분들이 뭐 디자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플렉서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계적인 기술적인 센스가 굉장히 돋보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기구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가 되면은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트랜지션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팀이었었습니다. 이제 신사동으로 최근에 이전을 하셨고요. 제가 이분들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라 경험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걱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주는 일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하고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었고요. 디자인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뭔가 이제 모노톤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뭔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간결한 디자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특히나 잘하는 분야가 뭐냐면은 UX, UI 디자인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분들하고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긴 시간 리서치를 해야 된다고 막 우기실 거예요. 막 팍팍 우기면서 이분들이 안 된다. 이 리서치 하는 시간 더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제 굉장히 리서치에 공을 들이는 분들이고요. 그만큼 결과물들이 실수가 없습니다. 리서치를 가볍게 하는 디자인 팀은 없겠지만 굉장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분들하고 일하는 경험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하게 되는 디자인 파트너 중에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스타트업 제품들 꽤 보일 것 같아요. 꼭 사이트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굉장히 훈남들 또 그죠.
최근에 그 석촌 호수 근처에 계시다가 신사동으로 사무실 이전을 하셨어요. 사무실도 멋진 곳으로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요. 하고 톤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세련됐다고 해요. 모노톤한데도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에이전시가 BKID라고 하는 에이전시. 저희 이분은 굉장히 바쁜 분이세요. 국내에서는 엄청 유명한 스타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이분은 지금 대기업 제품들도 엄청 많이 하시고 계시고 디자인 컨설팅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 분들하고 일하시는 거를 뭔가 이렇게 프라이어리티를 두지 않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사실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스타트업 분들하고 젊은 팀들하고 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그 BKID의 송봉규 대표님도 젊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 코드가 굉장히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스타트업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커뮤니티에서도 스타트업 커뮤니티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심지어는 팬클럽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최근에 스타트업 제품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가구까지 그리고 이제 가방이라든지 이런 리빙 프로덕트까지 디자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하시고요. 이분은 근데 같이 일을 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이제 포트폴리오는 역시나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구 디자인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스타트업 제품들도 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여기는 디자인이 역시나 조금 규모가 있는 데답게 디자인 디버시티가 조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스타일에 좀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스타일과 무드를 섭렵을 하시고 계시는 팀이고 조금 이제 이런 건 거죠. 우리 제품은 굉장히 발랄한 아이템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모노톤보다는 조금 더 바이브런트한 컬러를 쓰고 뭔가 조금 더 디자인도 조금 더 펀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디버시티가 역시나 조금 소규모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클 수가 있겠죠. 이제 이분도 워낙 양산을 많이 하신 분이라 기부 엔지니어나 기타 엔지니어 분들하고 협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 디자이너입니다. 이제 디자인이 굉장히 재밌죠. 이건 랄리팝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만든 제품이고 그런 펀한 디자인이 있는 반면에 좀 모노톤하고 점잖고 조용한 것도 만들어낸 디버시티가 있는 팀이라고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 줄넘기라고 이렇게 줄넘기를 하다 보면은 눈앞에 허공에 숫자가 막 그려지고 시간도 나오고 몇 회 넘었는지 나오는 탱그램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스마트 줄넘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탱그램의 대표셨고 카카오에 엑시트를 하셨죠. 매각을 하시고 그 회사의 대표님이셨던 정덕희 디자이너님 대표님이 설립을 하신 어댑션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정덕희 대표님은 사실 뭐랄까요, 이 양산하고 설계하고 기구 설계하고 이런 분야에
경험이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하실 겁니다. 이분들이 어, 정덕희 대표님은 스스로를 디자이너세요? 뭐라고 스스로를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아마도 제가 이제 감히 그냥 어린 짐작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사업가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실 만큼 네, 제품 설계와 디자인과 판매 뭐 이런 다방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경험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 그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표적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툴이죠. 퓨전 360의 이제 엠베서더 역할도 톡톡히 하시고 계십니다. 오토캐드하고 협력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계시고요. 이분의 이제 디자인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산업적인 분위기가 있죠. 산업적인 분위기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뭔가 기계, 뭔가 좀 제 입장에서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런 걸 보시면 뭔가 좀 등인데도 이제 라이트 픽스처긴 한데 뭔가 좀 이퀄먼트 같은 이런 분위기가 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최근에 본 디자인은 요건데 저 이거 보고 완전 반했어요. 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이거는 이제 그 외부에 이제 퍼블릭 뭐라 그러지? 공공에 이렇게 그 오픈되게 판매가 됐던 제품은 아니고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그룹에 소량 판매가 됐던 제품인데 그런 제품답게 어마어마한 디자인 퀄리티였었습니다. 저는 실물을 보긴 봤었는데 진짜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대표님 하나 남으면 저 좀 주세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설계와 양산에 집중을 굉장히 잘하시고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협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팀이고 이분들이 워낙 대표님 스스로가 정덕희 대표님 스스로가 스타트업 창업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스타트업들 분들에게 컨설팅을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스타트업 분들이 그냥 문 뚝뚝하고 들어가가지고 한참 동안 조언 받고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2021년은 돈 드는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그 디자인만 하는 팀이 아니라 개발뿐만 아니라 제조의 영역까지 넘나드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점잖은 라인이죠. 또 마찬가지. 사실 이제 이 노트북 옆에 이제 USB 포트에 꽂는 디바이스 같은데 이런 거 옆에 딱 붙어 있으면은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 레노버 뭐 이런 메이커의 랩탑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좀 드렸으면 하는 팀은 바우드라는 디자인 팀입니다. 제가 이제 바우드의 이제 박성호 대표님하고 이제 몇 번 이렇게 미팅을 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항상 느끼는 게요. 대화 자체가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톤입니다. 톤부터가 젠틀하신 분이세요. 굉장히 디자이너 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집 세고 자기 디자인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고 양보가 잘 없고 뭐 이런 분위기의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분은 완전 그런 분위기가 아니셨어요. 처음 만남도 굉장히 이제 재밌고 즐거운 대화 주제를 굉장히 잘 이끌어내시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조용조용 나긋나긋 하신데 굉장히 위트 있는 말투로 사람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이든 뭐 의뢰가 됐든
얘기를 해보면은 굉장히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고민이 있는 스타트업 분들 또는 이제 뭔가 디자인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은 야단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바우드의 박성호 대표님을 찾아가시면은 굉장히 깔끔한 그리고 젠틀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게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인데 우리가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알릴까?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해야 될까라는 거를 굉장히 잘 해결해 주시.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품만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까지 디자인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처음 시작하는 이제 스타트업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만나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박성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브랜딩, 제조, 판매 뭐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 설명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디자인 팀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 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디자인 디버시티도 분명히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하고 인테리어 들어가는 소품까지 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일들을 좀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뭐 호텔에 어떤 호텔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가는 소품들, 인테리어 이런 것들까지 다 두루두루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요. 보시면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모노톤적인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런 것들도 하시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니까 디버시티가 조금 더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하지 마시고 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재밌잖아요. 부처 패치. 네. 네, 재밌는 디자인도 많으시고 보시면은 조금 눈에 익은 디자인들도 좀 보이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연락을 주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페이퍼 프로그램에 글을 남기셔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뭔가 매니지먼트를 좀 해 주셨으면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고. 페이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들이 이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동료 스타트업 여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을 할 수 있는 포럼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팀 이분들 말고도 디자이너 분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탤런트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아까 저희 이제 디자이너가 얘기를 했던 이 디자인 DB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페이퍼 프로그램에서 해외 스타트업들을 만나러, 해외 디자이너들을 만나러 출장을 가고 해보면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산업들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디자이너 분들을 위해서 이런 플랫폼까지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DB라는 아까 전에 저희 디자이너가 소개를 했던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디자인 전문 기업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정부가 검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이트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어떤 스타트업에 대해 이제 그 디자인 포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KIDP에 아니면 페이퍼 프로그램에 남기셔도 누군가 답은 하겠죠.
이제 이런 분들 여기에 있는 국내 디자인 기업도 있고 해외 디자인 기업도 있습니다. 해외 디자인 기업은 사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디자인 팀하고 일을 하시게 되면은 한 주에 보통 한 4주에서 5주 정도의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같이. 그럼 이제 한 주에 500만 원에서 9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7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한 주에. 그러면은 4주를 일을 하게 되면은 2,800만 원. 그렇죠. 2,800만 원이 되죠. 2,800만 원이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퀄리티의 프로덕트가 디자인이 나오는 팀하고 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스코프에 같은 일을 하는데 해외 디자이너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해외 디자이너하고 같이 일을 했다고 치자고요. 거기에 적어도 한 3배는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노동의 대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제 근데 뭐 스타 디자이너 분들은 뭐 한 달 일하고 1억 넘게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대부분의 경우 실력 있는 디자인 팀도 그렇게 못 받으시죠,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까워요. 점점 올라가셨으면 좋겠고, 해외 디자이너 분들, 비싼 분들하고 이렇게 팍팍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국내 스타트업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전에 저희 그 카드 뉴스하고 이제 카드 강좌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디자이너 제 입장에서는요, 디자이너 분이 초반 리서치하고 그 좀 디자인하고 이제 네, 유튜브에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뭐랄까요, 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워크 그룹이 생기지 않습니까? 디자이너분, 하드웨어 엔지니어, 기구 엔지니어, 뭐 금융 기술자, 뭐 이렇게 쭉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테크니컬 한 분들이 쭉 이렇게 그룹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디자이너 분이 계시고. 그러면은 정말 잘하는 요령이 좋은 디자이너 분들은 뭐를 굉장히 중요시하냐면 엠퍼티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엠퍼티가 뭐냐면은 공감대 형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공감대 형성이 여러분들 디자이너가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라는 거는 누구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내가 그 디자이너 분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 사람은 이 제품을 쓰는 분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굉장히 쉬우신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없는 디자이너들은요, 그 이후 단도 공감대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엠퍼시가 중요한 단계는 대중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대중에게 전달되기 전 단계에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 클라이언트, 기술자, 각 분야의 기술자분들, 같은 팀 디자이너분들, 뭐 이런 같은 그룹, 워크 그룹 안에서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엠퍼티를 먼저 형성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디자인을 대체적으로 뽑아내는 것 같다. 이유는 첫 단계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들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개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이렇게 제일 선호를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디자이너 분이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 방향하고 다른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디자이너 분이 하셔야 되는 일은 이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의 중요성, 우월성 같은 거를 공감을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미팅 하자마자 아이 시끄럽고 내 디자인이니까 내 거에 맞춰서 빨리 개발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일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령 있게 잘 푸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단계 기구 설계자 분들하고 일할 때도 잘 설득을 하고 잘 이 협상을 하고 컴프로마이즈를 잘 해야 뭔가 자기가 생각한 디자인이 잘 구현이 돼서 나오겠죠. 근데 이분은 이 자기 디자인이 분명히 자기 리서치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먹히는 디자인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런 디자이너 저런 디자이너 같이 일을 많이 해보면서 어느 정도 디자이너 분들의 네트워크가 쌓였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네 팀의 디자인 팀을 제외하고도 디자이너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선후배 스타트업 분들, 전문가 분들이 글을 당연히 남길 거고요. 궁금한 점은 거기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으로 DM 날리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많이 봐주시고요. 저희 유튜브는 이 유튜브 영상은 저희가 좀 손을 봐서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PPT도 손을 좀 봐서 최대한 빨리 유튜브에 포스팅을 이제 그 업로드를 하고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의 뉴스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고요. 저희 뭐 유튜브 제 진행이 제가 뭐 유튜브를 언제 해봤겠습니까? 그죠? 아저씨인데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아저씨였는데 제가 이게 뭐 유튜브가 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해 주셔서 지난 1시간 동안 감사하고요. 초반에 기술적인 테크니컬 프로블럼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살려주세요.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당연히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에 문을 두들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재열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 좀 주세요. 제가 뭐 제 지식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다리는 달달달 떨립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게 뭐, 제가 태어나서 오늘은 초반에 문제 때문에 그런가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한 40분 정도, 40분 정도 계시는데, 지난달에는 100분 넘게 들어와 계셨거든요. 진짜, 1시간 반 말하면서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여튼, 이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하면 할수록 늘겠죠, 근데. 그래서 뭐 오늘 문제 있었던 거는 정말 사과드리고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있는 동안 제가 충분히 뭐 대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다면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나중에라도 저희 인스타그램 DM 또는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에 글을 남겨주시면 누군가는 답을 할 거고 또 디자이너 채널 견적이 항상 너무 있어서 걱정하다 격차도 크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닙니다. 하드웨어 뭐 숙취 제거제요. 디자인 숙취 제거제 디자인도 문의 주시면은 페이퍼 프로그램에 문의 주시면 누군가는 연결해 드릴 겁니다. 견적이 항상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제일 흔하게 봤던 거는 7, 800 정도가 제일 흔하게 봤던 것 같아요. 7, 800 정도가 제일 흔하게 봤는데
이 어떤 부분에 대한 이 강조를 더 많이 하시는가에 따라서 조금 이제 격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누구도 디자이너 분의 경력이나 실력에 가격을 붙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견적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일단 확인을 하고 어느 정도 양산율이 있으신지를 따져보고 양산을 많이 해보신 분이시면은 900만 원에 좀 가깝게 한 주에 만약에 디자인은 참 마음에 드는데 양산 경험이 많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500만 원에 조금 가깝게 내고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조사에 있고 개발을 하는 회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류의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디자이너 분들이 같이 일을 할 때 제 입장에서는 양산 경험이 많아서 개발을 하기가 나쁘지 않은 팀이 좋더라라는 관념이 있어서 양산을 판단의 기준을 양산의 경험을 판단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 뿐이고요. 디자인이 정말 에스테틱이 정말 이쁜 분들이다 싶으시면은 뭐 그런 게 그게 더 중요한 아이템이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900만 원에 조금 더 가깝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잣대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거죠. 펜 키홀더예요. 키홀더 예를 들어서 키홀더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능성보다는 키홀더는 그냥 열쇠고리는 그냥 열쇠고리잖아요. 그냥 디자인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디자인이 더 이뻐야 된다라는 프로젝트라면은 디자인이 더 이쁘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일수록 900만 원에 가까운 견적 한 주에 뭐 이렇게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이 말을 제가 디자이너 분들한테 듣는 게 한 주 한 주의 가격을 내고를 해주는 건 괜찮아도 시간을 깎는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디자이너 분들이 대부분 다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랄까요, 이 리서치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드보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꼼꼼하게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무드보드가 굉장히 크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좋더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고를 하시더라도 시간을 줄여서 내고를 하지 마시고 가격 자체를 줄이시되 시간은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간을 그대로 존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으로 제 손을 보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안 좋아 보이나?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제가 고양이를 키웁니다. 길고양이를 한 마리 구조를 해왔는데 손이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진짜. 왜 이렇게 물어대는 거야 얘는. 뭐 여튼 잡담이었고.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과 협업을 하시거나 견적을 받으시거나 서칭을 하시거나 하실 때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에 들어오시면은 누군가는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저희 네트워크 안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당연히 글을 확인을 하시고 답을 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북마크 해놓으셨다가 페이퍼 프로그램 paper-program.com입니다. 네,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꼭 주시고요. 네, 오늘 보잘것없는 방송 잘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있었던 거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거 놓칠 뻔했네요. 제품 디자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많은 디자인이 있어요. 그죠? UX, UI 디자인도 있고, 뭐, 앱 디자인도 있을 거고, 뭐, 정말 많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기 다 해당되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든지 간에 제품화를 하려면은, 상용화를 하려면은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어떤 디자인이든지 간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뭐, 제 얘기가 진리는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상당히 많은 분야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품이 제품화가 되는 단계를 많이 밟아본 팀이면 팀일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주십시오. 김욱중님 고생하신 느낌 팍. 아이, 제가요, 네, 힘듭니다. 네, 어렵습니다. 쉽지 않네요, 이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있잖아요, 이 유튜버 분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이 진짜 카메라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 술술술술 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 몰라. 이게 그 마이크 들고 이 전문적으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이 정도로 줄이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토픽이나 커버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게스트 분을 모시든 제가 할 수 없다면은 게스트 분을 모시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반영해서 콘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미나 네, 제가 감사하죠. 이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제가 지금 이 가슴 속의 감사함을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 못 그러는 게 참 안타깝네요. 좋은 시간이었으셨으면은 정말 제가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 도움 많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이거 밤새도록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만 줄이고, 더 필요하신 부분들은 페이퍼 프로그램 포럼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